여러분, 조선업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위험하다, 경기 많이 탄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요, 만약에 그게 다 옛날 얘기가 됐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설명을 통해 그 편견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와, 진짜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던 과거 조선업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가 좋으면 막 신나게 올라갔다가 안 좋아지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산업이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들고 있던 이 낡은 지도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요? 아예 길 자체가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조선업입니다. 보세요. 아까 그 정신없는 파도랑은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아주 강력하고 구조적인 힘이 이 산업을 꾸준하게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뉴노멀 시대가 열린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 판을 바꾼 걸까요? 지금부터 그 게임의 규칙을 바꾼 핵심 3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환경 규제, 지정학, 그리고 공급 제약. 이 3개의 단단한 기둥이 지금 조선업의 새로운 시대를 떠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3기둥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죠? 첫 번째 타자,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환경 규제다 뭐다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또 돈 나가는 소리 하는구나, 귀찮은 거 정도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이 규제들이요, 오히려 새로운 배를 무조건 주문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정책이 어떻게 돈이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파이프라인인데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정부가 땅 하고 규제를 발표하죠. 그럼 갑자기 낡은 배들 유지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 하면서 배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그 빈자리는? 그렇죠. 친환경 세배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너무나 명확하죠? 두 번째 기둥, 지정학입니다. 이건 좀 와닿게 설명해 볼게요.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 LNG의 3분의 1이 지나다니는 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갑자기 막 불안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바로 비상등이 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에너지를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LNG 운반선 같은 배는 전략 자산이 되는 거예요.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이렇게 주문이 폭주하는데 왜 배를 팍팍 못 만들어낼까요? 이게 또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최첨단 배를 뚝딱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얼마 없어요. 거기다 숙련된 기술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죠. 또 새로운 기술 개발하려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과거처럼 너도 나도 배를 만들어서 공급 과잉이 되는 그런 치킨 게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건 뭐 기존에 잘하는 업체들한테는 정말 유리한 환경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의 선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전 세계 조선업은 사실상 두 나라, 한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싸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중국이 뭐랄까, 가성비 맛집처럼 물량으로 승부한다면 한국은 아무나 못 만드는 명품을 만드는 장인에 가깝습니다. 양이냐, 질이냐, 딱 이 구도예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로축이 기술, 세로축이 시장 점유율이에요. 보세요. 중국은 기술적으로는 좀 덜 복잡한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시장을 꽉 잡고 있죠. 반면에 한국은 기술적으로 가장 꼭대기, 아무나 못 들어오는 이 영역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진짜 저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LNG 운반선 같은 초고난도 선박 시장은 거의 60-70%를 꽉 잡고 있고요. 앞으로 대세가 될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 기술은 뭐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말고 오식으로 비싼 가격으로 부르면서 돈 되는 주문만 골라받을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벌크선이나 중소형 컨테이너선처럼 뭐랄까 세상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배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 물류를 떠받치고 있거든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일단 시장 점유율, 그 파이 자체를 키우는데 집중하는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새로운 판에서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내 돈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실전 팁, 도구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세 가지 큰 변화랑 기업을 그냥 1대1로 연결해서 보면 끝나요. 자, 환경 규제가 중요해졌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그 회사가 친환경 기술력이 있는지, 돈 많이 남는 배를 수주하는지 보면 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 안보랑 관련 있으니 LN기선 같은 전략 자산을 얼마나 따냈는지 보면 되겠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선 가격 결정력이 중요하니까 이 회사가 꾸준히 돈을 잘 버는지 그 수익성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뭘 봐야 되냐? 어떤 숫자를 봐야 되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수주, 잔고. 이건 뭐냐면 앞으로 몇 년치 일감이 쌓여 있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든든하면 회사가 망할 일이 없겠죠. 둘째, 신조선가 지수. 쉽게 말해 세배 가격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산업 전체가 좋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수주에서 LNG선처럼 마진 많이 남는 고부가 가치 선박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미래의 이익을 결정하는 핵심 키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잘하려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야 합니다. 조선업이라고 해서 그냥 배만 뚝딱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두꺼운 철판 같은 부품을 만드는 업스트림이 있고요. 배를 다 만들어서 굴리고 수리하고 관리하는 다운스트림도 있어요. 이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이 회사는 친환경 기술의 리더인가? 둘째, 수주 잔고는 충분하고 안정적인가? 셋째, 비싼 배랑 싼 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명품 장인인가? 아니면 가성비 맛집인가? 이 4가지만 계속 체크하셔도요, 이 새로운 조선업 시대에서 길을 잃지 않는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항해해온 이 조선산업의 거대한 변화,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선업은 더 이상 단순한 경기 순환 산업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자산 기반의 인프라 산업이다. 네, 이제 조선업은 경기에 따라 출렁이는 작은 배가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 자산이 된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거스를 수 없는 요구 앞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이 길고 험난한 항해를 끝까지 이끌어 나갈 진짜 주인공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그 답을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